어느덧 저녁 어스름이 내리고 집안의 모든 불을 켰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는데 은퇴 후 찾아온 것은 따뜻한 안식이 아니라 전화벨조차 울리지 않는 낯선 고요함일 때가 있습니다. 노후엔 가족들이 곁에 있어 든든할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없이 지나가는 날이 오더군요. 많은 어르신들이,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현실의 목소리입니다. 한평생 헌신한 시간의 끝에서 남은 것은 끝없는 생각의 파도와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그림자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분명 지금과는 다릅니다. 노후 생존의 법칙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나를 돌봐줄까를 기대하는 시대가 아니라 나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생각해보면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효는 당연한 가치였고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3대가 한 지붕 아래 살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던 대가족의 풍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낸 그 역동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빠르게 변했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그들 자신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집값, 팍팍한 살림살이, 자녀 양육의 부담까지 그들은 부모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생존의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설령 한 도시에 살아도 마음의 거리는 태평양보다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혼자라는 삶의 방식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우리 대부분이 맞이하게 될 보편적인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온전히 혼자 살아가야 한다면 당신은 괜찮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만약 잠시라도 망설여지셨다면 지금부터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홀로서는 시대에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존엄하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핵심 생존 전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외로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플 때 기댈 곳이 없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의논할 상대가 없으며 사소한 일상의 기쁨조차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 이 세 가지의 부재가 반복되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서서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혼자 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의 가족 구조, 사회복지, 유료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개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 변화가 아니라 시대 전환이라 불러야 할 거대한 패러다임의 이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법, 고립되지 않는 법, 무력감에 빠지지 않는 법. 이것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다가올 노후를 건강하고 평온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라는 단어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프면 어떡하지? 외로워서 견딜 수 있을까? 하지만 막연한 걱정은 우리를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혼자인 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것이 불행일 뿐입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지혜롭고 건강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위해 지금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관계의 재구성. 둘째, 생활 방식의 재설계. 그리고 셋째, 마음 근력과 신체력의 관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먼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빠르게 1인 가구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그 거대한 배경을 짚어보고 이 변화 속에서 나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3가지 핵심 생존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다가올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살아도 당당하게,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오롯이 내 삶의 중심을 잡는 법. 그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마음을 열고 함께해 주십시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독거노인이라는 단어는 뉴스 사회면에나 등장하는 특수하고 안타까운 사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이제는 60대 이상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은 이제 불행의 상징이 아니라 가장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나 조용하고 빠르게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우리 대부분은 나는 아닐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이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 3가지를 짚어보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가족이 더 이상 절대적인 의지처가 되지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자식은 노동력이자 노후 보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며 자식들은 각자의 생존을 위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그들 역시 자신의 삶을 감당하기 벅찬 현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식에게 기대를 걸기보다 나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시대입니다. 둘째, 은퇴와 동시에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단절되는 구조입니다. 수십 년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는 거대한 네트워크에서 갑자기 플러그가 뽑힌 존재가 됩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던 동료들이 사라지고 나면 세상에 오롯이 나 혼자 남겨진 듯한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 됩니다. 그렇게 관계가 줄어들고 고립이 깊어지면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은 우울감이라는 무서운 불청객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우울은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적입니다. 셋째, 개인을 완벽히 지켜주기에는 아직 부족한 사회 안전망의 현실입니다. 물론 국가에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내가 사는 동네, 나의 실제 생활까지 그 온기가 닿기에는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 혼자 병원에 가야 하고 2급 상황에 대처해야 하며 생활비 문제까지 모두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제도의 도움을 받기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정보에 어둡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일수록 이러한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외로움 그 자체보다 위기 상황에서 버텨낼 힘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명확합니다. 혼자 사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 스스로 일상을 지키는 기술,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 위기에 대처하는 습관을 익혀야 합니다. 하지만 기술이나 정보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혼자인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혼자일 때 무너지는 내 자신이 두려운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노후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이제부터 혼자 살아도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단단하게 지켜줄 3가지 생존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전략들은 누구나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으며 준비하면 할수록 당신의 남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생존 전략. 핏줄이 아닌 이웃줄을 다시 짜라. 노후에 나를 실제로 지탱해주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보는 자식이 아니라 매일 아침 가볍게 눈인사를 나눌 수 있는 이웃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함께 공원을 걷는 산책 동반자, 동네 카페에서 자주 마주치는 익숙한 얼굴. 바로 이런 느슨하지만 따뜻한 연결, 이웃줄이 혼자인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먼저 안부를 묻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내가 연락하지 않아도 나의 소식을 궁금해해 줄 사람이 있나요? 관계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먼저 동네 모임에 용기를 내어 참여해보세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주민센터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 도서관의 동아리 등 찾아보면 기회는 많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집 밖으로 나가보세요. 그곳에서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귀한 인연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끊겼던 옛 관계를 다시 이어보세요. 10년, 20년 전 멀어졌던 친구라도 괜찮습니다. 잘 지내나? 라는 짧은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이면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누리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인사를 생활화하세요. 매일 마주치는 경비 아저씨, 동네 슈퍼주인, 마을버스 기사님에게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보세요. 매일 반복되는 이 사소한 인사가 어느 위기의 순간에 나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가장 튼튼한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는 관계를 줄이는 시기가 아니라 더 가깝고 더 자주 볼 수 있는 사람들로 나의 관계망을 새롭게 설계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생존 전략, 내 몸의 주치의는 바로 나 자신이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절실해지는 것은 건강입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노년의 건강관리는 아프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아플 때 누구의 도움 없이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 챙겨주는 밥이 없고 약 먹을 시간을 알려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돌보는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째, 스스로 밥을 챙겨 먹는 습관이 곧 생존입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늘어날수록 우리 몸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거창한 요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간단한 국과 반찬이라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습관,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건강 전략입니다. 둘째, 억지로라도 걷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도 마음도 쉽게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하루 30분만 꾸준히 걸어도 심장 건강, 우울감 해소, 기억력 증진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어슬렁거리는 산책이 곧 나를 살리는 운동이 됩니다. 셋째, 혼자서 병원에 가는 훈련을 하세요. 누가 같이 가주지 않으면 병원 못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급할 때는 누구도 곁에 없을 수 있습니다. 병원 예약부터 진료 후 의사의 설명을 메모하고 약을 타는 과정까지 온전히 혼자 해내는 연습을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독립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위급 시 연락할 사람, 나의 지병, 복용 중인 약물 정보 등을 한 장의 종이에 명확히 적어두는 작은 습관이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낼 수 있는 자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존 전략, 고독을 고립으로 만들지 않는 마음 근력을 키워라. 노년의 외로움은 때로 몸의 고통보다 더 깊숙이 파고듭니다. 울리지 않는 전화기, 대화 없는 하루가 반복되면 스스로가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정의 착각일 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잘만 활용하면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가장 자유롭고 창조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나만의 생산적인 하루 일과, 즉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정리하고 정해진 시간에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작은 화초를 돌보는 활동을 해보세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시간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짧게라도 적다 보면 복잡했던 마음이 신기하게 정리되고 가벼워집니다. 글쓰기는 나 자신과 가장 솔직하게 대면하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이만하면 잘한 거야. 와 같은 격려의 말을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내가 나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감정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지 않더라도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말로만 듣는 전략은 머리에 남지만 사람의 이야기는 가슴에 남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혼자의 삶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간 분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시는 80 넘으신 이순자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도 멀리 떠나보낸 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런 할머니의 삶을 바꾼 것은 동네 주민센터의 반찬 나눔 모임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찾아간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과 모교 반찬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매주 목요일은 각자 만든 반찬을 나누고 함께 장을 보고 아플 땐 서로의 병원 길에 동행해주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목요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박현근 어르신은 은퇴 후 사람 만나는 것이 귀찮아져 집에만 계셨습니다. 그러다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끼고 무작정 걷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파트 한 바퀴도 힘들었지만 매일 몇 분을 걸었는지 기분은 어땠는지를 기록하며 점차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이제는 매일 오전 공원 벤치에서 일기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말합니다. 내가 나를 신경 쓰기 시작하니까 몸도 마음도 덜 아픈 것 같아. 이분들의 삶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인생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을 혼자서만 하지 않고 누군가와 연결하며 지속했다는 점입니다. 노후 생존법의 핵심은 결국 작은 행동과 따뜻한 연결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잠자리에 들고 혼자 아침을 맞는 시간이 외롭고 허전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혼자라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혼자가 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을 쓸쓸하게 보낼지 아니면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살아낼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노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평생 돌보지 못했던 나라는 사람에게로 돌아오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일과 가족 때문에 미뤄두었던 수많은 것들을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나이가 들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단 하나만이라도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창밖을 보며 딱 10분만 걷기, 잠들기 전 오늘 하루에 대해 짧은 글을 써보기, 혹은 이 영상을 보고 느낀 감정을 댓글로 남겨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눠보기.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 삶의 중심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내일을 위한 결심의 표현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지혜로운 여정을 함께 이어가겠다는 따뜻한 연대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혼자 살아도 따뜻한 삶은 가능합니다. 그 첫 번째 관계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당신의 어깨를 이제는 당신 스스로가 다정하게 토닥여 주십시오. 혼자 살아내야 하는 시대는 외로운 시대가 아니라 혼자서도 굳건히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 시대입니다. 당신이 그 힘을 키우는 첫걸음에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해서 당신 곁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